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destroyed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sea. Good evening, everybody. Thanks for joining us tonight. There are new concerns tonight about radiation in the Pacific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says it's running out of space to hold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so it needs to dump some of that water into the ocean. It penetrates skin, so it's not dangerous to the touch, but it can be dangerous if inhaled or ingested. And with Hawaii's reliance on seafood, could our fish supply become a concern? A big story we're watching overseas this morning. The Japanese government says it will have to dump huge amounts of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The only way, it thinks, to deal with all of the contamination at Fukushima's destroyed nuclear power plant.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4가지 이유를 소개하는 일본 분석과 아라시가 동남아에서 BTS를 이겼다란 일본 니케이 신문 기사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이상한 행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워낙 분석을 좋아하는 일본이지만 제가 앞에 영상들 속에서도 거론을 많이 했지만 BTS와 블랙핑크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서 그들이 얼마나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지 몇 가지 기사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핑크의 분석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4가지 이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의 고찰,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한국발 여성 4인조 블랙핑크의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 라이트 업 더 스카이가 2020년 10월 14일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다. 올해 이들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 아시아권 아티스트로는 높은 벽이었던 미국 빌보드 차트 100을 무난히 통과하였고, 게다가 레이디 가가와 콜라보한 샤오캔디나 독자적인 How You Like That이 차트 상위로 랭크되고, 세레나 고말즈와 공연작 아이스크림은 발표 직후 13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에 릴리즈한 첫 앨범 더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2위가 되는 등 K-POP 걸그룹에선 전임 미답의 영역에 도달한 감이 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팝 아티스트가 된 블랙핑크, 폭발적으로 히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소박한 의문의 답을 주는 게 블랙핑크 라이트 업 더 스카이다. 이 작품은 멤버의 유소녀기 에피소드부터 시작하여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시절, 그리고 염원했던 데뷔로부터 월드 투어가 가능해질 정도로 빅네임이 되기까지를 능숙하게 소개해 나간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보이는 성공한 이유는 4가지다. 우선 거론하고픈 게 멤버 간의 좋은 밸런스다. 약간 수줍지만 강한 신념을 가진 제니, 항상 건강하고 명랑한 리사, 예술적인 면을 가진 지수, 몸과 혼을 담아 노래하는 로제라는 캐릭터 사이의 차별성은 무대 위의 퍼포먼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 4명이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 소속사의 수완은 역시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오리지널 곡을 다루는 테디의 존재다. 그는 20여 년 전 원타임이라는 힙합 그룹 멤버로 데뷔했고, 이후 싱어송라이트 겸 프로듀서로서 많은 아티스트를 받쳐온 실력파이다. 활동 초기부터 그의 작품은 자유분방해서 K-팝의 정형에 구애받지 않는 곡을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중 특출난 것이 작년 봄에 발매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일 것이다. 트랩이나 고적대를 연상시키는 리듬을 구사한 사운드는 기존 댄스팝의 구성 방식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블랙핑크와의 만남이 얼마나 테디에게 자극을 주었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음악의 특이성도 그녀들에게 강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또 일본은 짝퉁에게 털림 당하는 건가? K-팝이 J-팝을 베꼈다? 과거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J-팝이 K-팝의 표절인데 무슨 소리야.
자니스, LDH 등 대기업들도 현재 K-팝의 프로듀싱, 댄스, 마케팅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예전에는 J-팝이 선진적이니까 한국이 따라했고, 지금은 K-팝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J-팝이 따라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J-팝도 미국 팝 흉내 냈잖아. 야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는데도 현실 부정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 J-팝이 K-팝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서 K-팝을 비난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일본 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하는데 왜 항상 이상한 소리만 하는가? 실력 없는 자의 비방은 남이 보면 질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기 흉하다. 서양음악 색채가 너무 강해서 본국 브링클은 살아나 있을까? 헌트 차트 기준으로 음반 초반에 60만 장이 넘었기 때문에 본국 팬이 없진 않겠지만, 본국에서는 멤버의 천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외화벌이 요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애당초 국내에서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YG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최근 서양 음악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재미가 없어졌네. 좀 더 빡세게 YG 사운드로 갔으면 좋겠다. 2NE1과 같은 YG 사운드가 좋아. 아티스틱한 면이 있는 지수, 가장 많이 웃었다. 절대 블랙핑크를 모르는 듯. 학창시절에 왕따를 해서 유명했던 애가 있다던데, 아무리 재능이나 외모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세계적 성공? 고통받은 아이는 참을 수 없겠지요. 베이비메탈 모조품 같은 거나 하고 말이야. 콘텐츠가 적은 나라라서 외모를 너무 중시하니까 앞날은 뻔해. K-팝은 정말 모두 다 그게 그거라서 밴드를 거느린 그룹은 없잖아. 또 일본 콘텐츠를 베끼는 걸까? 베이비메탈의 우선 퍼퓸 짝퉁이잖아. 저렇게 당당하게 공명도 가사도 그대로 베끼면 팬조차 오마주라고 생각해 버릴 정도야. 우선 불핑 좋아하는 젊은 애들은 베이비메탈을 몰라. 크크크. 일본은 콘텐츠 도용당하는 건가? 뭘 도용? 억지를 배웠다. 다음 기사는 BTS 대 일본 아라시 동남아 한류 아성 탈환했다라는 일본 니케이 기사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일 인기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인도네시아 투어를 두고 한류의 아성 탈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라시는 2016년 해체한 일본의 국민그룹 스왑의 대를 잇는 대표적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니케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태국 방콕발 기사에서 아라시의 11일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을 보도하며 현지에서 K-팝 등 한류 콘텐츠와 일본 대중음악인 J-팝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누려왔으나 최근 10년간 한국 콘텐츠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니케이는 BBC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2017년 기준 37%라며 같은 조사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긍정적이라고 본 이들은 57%로 이 격차는 11년 전과 비교하면 14%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대중문화의 인기는 정체인 반면 한국은 성장세가 가파른 셈이다. 니케이는 동남아 현지 유수 기업들이 블랙핑크 등 한류 그룹을 광고에 적극 기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케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라에몽과 포켓몬 등 인기가 뿌리 깊지만 일본 콘텐츠는 최근 한류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BTS도 지역 전체에서 인기다라고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역전의 용사로 떠오른 이들이 아라시인 셈이다. 니케이는 아라시가 지난달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했으며 트위터 등을 통해서 동남아 팬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라시가 테리마카시 자카르타라고 올린 트윗은 3시간 만에 16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정작 아라시 멤버들은 그러나 K-팝과의 경쟁엔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다. 아라시 리더인 사쿠라이 슈오는 자카르타의 기자회견에서 K-팝과 비교해서 지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J-팝이라는 스타일을 팬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위에 기사 내용들을 보셨듯 블랙핑크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베이비메탈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아라시는 동남아에서 BTS를 이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 가수들의 영상 태그에 한국 아이돌 가수들을 태그해 이득을 보고 싶어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서 인류 환경을 위하는 척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